자, 오늘은 회피형 인간이 당신을 사랑할 때 보이는 주요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꽤 복잡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사랑을 대하는 방식을 파악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로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이 회피형 파트너와 연애 중이거나 그들이 당신의 마음을 받아주고 있는지 혹은 회피형 전 연인과 재회하고 싶은데 그 사람도 당신에게 마음이 있는지 궁금할 때 참고할 수 있는 5가지 주요 신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신호들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신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당신이 그들의 핵심 상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 저는 저희 코치 중 한 명인 타일러 코치와 공포 회피형 인간이 왜 뒷걸음질 치는지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우리는 핵심 상처라는 개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안정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핵심 상처가 없지만 불안정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특정한 핵심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회피형 애착 유형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관계와 친밀감을 다소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 관계에서 정서적이거나 육체적인 친밀감이 요구될 때 이들은 보통 뒤로 물러나려 합니다. 회피형 인간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는 관계 안에서도 자신의 독립성을 극도로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그들의 양육자는 보통 음식이나 잠자리 같은 기본적인 필요는 채워주었지만 정서적인 돌봄은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감정을 스스로 다루는 법을 배워야만 했고 아주 일찍부터 독립적이 되는 법을 터득해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약 불안형 인간과 연애를 시작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불안형 파트너는 그들에게 정서적이고 육체적으로 깊이 친밀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회피형 인간이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터득해온 관계 대처 방식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런 방어 기제는 그들의 무의식 깊은 곳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회피형 인간이 관계에서 회피하는 행동을 보일 때는 10중 8구 그들의 핵심 상처를 건드리는 무언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회피형에게 핵심 상처란 관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이나 독립성을 잃어버린다고 느끼는 모든 순간을 의미합니다. 회피형이 도망치는 순간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개 관계 안에서 자신이 특별히 취약해져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취약해지는 것을 극도로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린 시절 그들이 취약함을 견뎌내기 위해 배웠던 대처 방식과 깊이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트너나 전 연인의 회피 성향을 자극하는 핵심 상처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나면 그들의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무엇인지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바로 이 중대한 관계의 전환점들이 더 이상 그들을 도망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는 것입니다. 저는 애착 이론을 창시한 사람은 아닙니다. 애착 이론은 존 볼비, 메리 에인스워스, 메리 메인이라는 3명의 위대한 학자들이 각자의 기여를 통해 오늘날의 강력한 심리학 이론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연구를 이어받으며 이론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 남자친구 재회와 전 여자친구 재회 프로그램을 통해 이별과 회피형 애착 유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이 분야에 저만의 작은 기여를 하나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애착 유형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첫 번째 패턴 중 하나는 대화 방식에서 나타났습니다. 저희 내담자들은 전 연인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는 아주 좋은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방식을 단순한 문자 메시지에서 전화 통화로 혹은 전화 통화에서 직접 만나는 대면 상황으로 전환하려고 할 때 엄청난 심리적 장벽에 부딪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상호작용이 요구하는 소통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자를 할 때는 안전합니다. 그저 핸드폰을 들고 전 연인에게 문자를 보내면 되고 감정적인 문제를 당장 마주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한다면 답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죠.
즉 대화에 대한 통제권과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 통화를 하거나 실시간으로 무언가를 나누어야 할 때 그들은 겁을 먹게 됩니다. 저는 이 심리적 장벽을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기 시작했고, 회피형 애착 유형의 회피 성향을 자극하는 특정한 전환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환점들은 무엇일까요? 제가 발견한 전환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식으로 데이트 신청을 받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공식적인 연인 사이가 될 때입니다. 그 다음은 동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실제로 동거를 시작할 때,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때, 함께 반지를 보러 갈 때, 약혼할 때, 결혼할 때, 그리고 함께 아이를 가질 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관계의 중대한 전환점이며 우리는 바로 이 지점들에서 이별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회피형 인간에게 이별이란 파트너를 회피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전환점들의 공통점은 모두 새로운 수준의 깊은 친밀감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회피형 인간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이 전환점들이 예전만큼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약간 뒤로 물러설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이별을 초래할 만큼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피형 인간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예전 같았으면 그들을 도망치게 했을 법한 관계의 전환점들 앞에서도 그들이 곁에 머물러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제 유튜브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헤어진 연인과 재회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혹은 현재 상황에서 재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웹사이트인 www.xboyfriendrecovery.com을 방문해 보시거나 xboyfriendrecovery.com에 있는 전 연인 재회 가능성 퀴즈를 풀어보시는 것을 가장 추천합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유튜브로 보고 계신다면 이 무료 퀴즈를 푸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영상 아래의 설명란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링크를 누르면 퀴즈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며 몇 가지 질문에 답하시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당신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재회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에게 있어 세 번째 신호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피형 인간이 당신에게 정서적 친밀감을 허용할 때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드릴 목록 중에서도 가장 강력 신호입니다. 프로제, 우리는 앞서 회피형 인간의 핵심 상처가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듯한 느낌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종종 이러한 독립성의 상실은 그들을 뒷걸음질 치게 만들고 자신의 내면으로 숨어버리게 합니다. 당신의 눈에는 그들이 견고한 벽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실제 상황을 예로 들어볼까요? 그들은 갑자기 넋이 나간 사람처럼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일 있어? 다 괜찮아. 그러면 그들은 아, 응, 다 괜찮아 라고 대답하지만 당신의 그 찜찜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죠. 그러므로 만약 그들이 자신의 가장 큰 핵심 상처를 거스르면서까지 당신에게 취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인 500일의 썸머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특히 톰과 썸머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이 영화는 관계와 이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깊이 남은 아주 특별한 장면이 하나 있어서 그 장면의 대사를 정확히 인용하기 위해 영화 대본 웹사이트까지 찾아보았습니다. 그 대사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를 너무나 완벽하고 간결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제 그 대사를 읽어드리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레이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톰은 이 이야기들이 아무에게나 쉽게 하는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것은 마음을 얻어낸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다. 그는 그녀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과연 여기까지 도달한 사람이 자신 말고 또 있었을지 궁금해졌다. 그리고 썸머가 말한 다음
몇 마디는 모든 것을 증명해 주었다. 나 이런 이야기 다른 사람한테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그러자 톰이 대답합니다. 그럼 난 아무나는 아닌가 보네. 이 장면이 아름다운 이유는 늘 거리를 두고 회피하는 성향이 강했던 여주인공이 처음으로 남자 주인공에게 마음을 열고 취약해지는 순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저는 이 장면이야말로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일인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실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저는 종종 아무도 밟지 않은 미지의 영역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만약 당신의 전 연인이나 파트너가 이전에 그 누구에게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이야기를 당신에게 꺼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의 취약함이라는 행동을 통해 스스로 쌓아올린 벽을 허물고 당신을 자신의 내면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믿을 수 없을 만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회피형 인간이 당신과 사랑에 빠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들이 뒤로 물러설 때 당신도 함께 물러서면 그들이 실제로 다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죠. 저는 저희 엑스 보이프렌드 리커버리와 엑스 걸프렌드 리커버리의 팟캐스트와 유튜브 채널 등 모든 곳에서 공포 회피형이나 일반적인 회피형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강조하는 하나의 조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물러설 때 당신도 물러서라는 아주 간단한 문장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회피형 인간이 마음의 벽을 쳤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행동은 성벽을 포위하고 그 벽을 강제로 허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불안형 인간의 성향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상황에 대처합니다. 그들은 본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피형 파트너가 뒤로 물러나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 내가 당장 이 문제를 고쳐야 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피형 파트너가 그 행동을 통해 당신에게 진정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나에게는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당신이 공간을 주었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는 그들의 속마음을 아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이것은 그들이 그토록 갈구하는 공감과 이해를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이 지속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중 하나는 한때 미국 연방수사국 10대 1 인질 협상가로 활동했던 크리스 보스의 저서 네버 스플리터 디퍼런스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전술적 공감이라는 개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전술적 공감이란 본질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영향력을 구축하고 최종적으로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협상 상대방의 감정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이 목소리를 사용하는 방식, 상대방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 상대방의 행동을 거울처럼 따라하는 것, 그리고 침묵을 지키는 그 모든 행동들이 전술적 공감에 포함됩니다. 요약하자면 이것은 상대방의 삶과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이 차마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는 속마음까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과정입니다. 그들이 물러설 때 당신도 물러서라는 이 원칙은 사실 당신이 이 전술적 공감을 직접 실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하는 행동이라곤 그저 그들에게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꺼이 내어주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이 세워둔 마음의 벽을 서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허물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신호 중 하나는 그들이 뒷걸음질 칠 때 당신도 한 걸음 물러나 주었더니 그들이 오히려 당신에게 다시 다가와 마음을 조금씩 더 열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마치 낚시와도 같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을 때 낚싯줄을 너무 급하게 바로 당겨버리면 줄이 끊어지거나 물고기가 도망가 버립니다.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줄을 당기며 물고기를 끌어와야 하죠. 같은 원리가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신호는 숨겨진 내면의 깊이가 가지는 역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2018년에 저는 저희 페이스북 그룹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영상을 하나 촬영했습니다. 그 영상에서 저는 사랑의 11가지 요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데이트를 할 때 사랑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내기 위해 살피는 11가지 요소들이죠. 저는 유사성, 익숙함, 매력적인 특징, 호감의 상호성, 사회적 영향, 욕구의 충족, 환경적 요인, 특정한 단서나 외모적 특징, 관계에 대한 준비도, 혼자만의 시간, 그리고 안정감 대 신비감의 척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요소인 안정감 대 신비감의 척도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회피형 인간과 관련해서 이 요소가 자주 간과되기 때문입니다. 안정감 대 신비감의 개념은 일종의 저울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저울 위에서 각자 원하는 바가 다릅니다. 저울의 한쪽 끝에는 매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쪽 끝에는 매우 신비롭고 모험심이 강하며 즉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원한다는 끊임없는 모순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대체로 신비롭고 모험적인 것보다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쪽으로 기울게 마련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균형을 잡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모든 회피형 인간에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제 경험과 제가 관찰해 온 바에 따르면 많은 회피형 인간들은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아버렸다고 느낄 때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에게서 더 이상 벗겨낼 양파 껍질이 남아있지 않고 발견할 신비로움이 없다고 느낄 때 그들은 종종 그 관계를 놔버립니다. 저는 환영 속의 전 연인 증후군, 이른바 팬텀 X 증후군을 살펴보면 여기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회피형 인간들이 머릿속에 현실 불가능한 이상적인 관계의 환상을 품고 사는 것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치에 맞습니다. 회피형 인간에게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사람, 도무지 바닥을 알 수 없는 깊고 신비로운 매력을 가진 사람만큼 매력적인 존재가 또 있을까요? 엄밀히 말해 이 5번째 신호는 그들의 사랑을 이해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랑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에 빠진 그 회피형 파트너만큼이나 당신 스스로도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당신만의 관심사를 찾고 시간을 투자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신비로움이라는 매력을 계속해서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회피형 인간이 당신과 지속적으로 사랑에 빠져 있게 만드는 핵심은 당신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계속해서 새로운 층이 발견되고 당신의 영혼에 숨겨진 깊이를 끝없이 마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그 무언가에 대한 신비로움을 조금 남겨두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 개념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더 많은 숨겨진 깊이를 만들어내려 노력했던 많은 분들이 실제로 관계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것이 모두에게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회피형 파트너가 당신을 계속 사랑하게 만드는 과정이 결국 당신 스스로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멋지게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과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